자, 안녕하세요. 오늘 체험해볼 게임은 갓게임으로 칭송받는 소녀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TV입니다. 우선 게임을 실행하면 정말로 이쁜 캐릭터들이 튜토리얼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일단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총 이름을 갖고 있는 인형들을 선택해서 진영을 짜주고 그 진영들의 설정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본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게임하는 방식은 턴제 게임이었어요. 사실 저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턴제 게임인지 몰랐는데 턴제 게임이더라고요. 일단 제 제대를 선택을 해주고, 제 제대는 제 캐릭터가 되겠죠.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행동 점수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동하고, 자, 한 칸 더 이동하게 되면 적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지금 처음 만나보는 적이거든요. 자, 일단은 게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튜토리얼만큼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알려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턴 종료를 눌러주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턴에 할 수 있는 행동 점수를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튜토리얼을 깨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도 지루하지 않게끔 선물들을 많이 줬습니다. 역시 총 이름을 갖고 있는 인형들이 나왔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이동하는 방식은 우선 저희 제대를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휘부, 상대 적 지휘부를 향해서 행동 점수 안에서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적을 만나게 되면은 그 적들을 섬멸해서 결국은 지휘부까지 도달하는 방식, 이게 아마 이 게임의 전체적인 진행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자, 캐릭터들 같은 경우도 각자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네, 초상화 좌측편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고유 스킬들입니다. 수류탄, 소위탄, 연막탄 등등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형들 각자가. 자, 이 게임 자체 소녀전선에서 이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저 지휘부까지 저희 제대, 제1제대라고 써있는 제대가 지휘부까지 도착을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싸움하는 방식은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스킬을 쓰는 모습 자체는 좀 캐릭터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싸우는 방식 자체는 글쎄요, 콩알탄을 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임팩트, 타격감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자, 이제 캐릭터들을 강화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다른 일반 게임과 똑같아요. 강화하는 방식은 내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재료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인형 선택이 재료 넣는 거거든요. 튜토리얼 알려주는데, 저 P38이라고 하는 저 2성짜리 HG 건, 핸드건이죠. 핸드건을 넣어주고 강화해주는 방식, 일반적인 다른 게임이랑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차이점을 줬던 게 뭐냐면은 일반 뽑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가챠 게임 뽑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뽑기가 아니에요. 재화를, 돈을 넣어서 현금을 과금해서 그냥 눌러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린 제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식. 저 같은 경우는 430, 430, 430, 230을 넣고 해봤어요. 이 수치는 방송을 시청해주시던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신 제조식 수치입니다. 그냥 잼을 넣고 루비를 넣고 돌려서 카드를 오픈하는 방식, 상자를 여는 방식이 아니었고 약간 신선했어요. 네,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신선했었어요. 합성을 했을 때, 제조를 했을 때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벤트로 쾌속 제조 계약이라는 아이템을 줘요. 그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 나왔던 것들은
처음에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레어라고 써있길래. 그랬는데 제가 뽑았던 거는 최핫타, 핫타 중에서도 최핫타였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소녀전선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다른 게임들처럼 탱커, 마법사, 딜러, 힐러, 버퍼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나눠진 게 아니라요, 총기류에 따라서, 총의 종류에 따라서 탱커 역할과 딜러 역할, 버퍼 등의 직업을 갖는다는 게 다른 게임이랑 좀 많은 차이점을 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RF, 저격총과 SMG, 기관단총, 그리고 AR 뭐 이런 식으로 HG, 핸드건까지도 되게 많이 종류별로 나눠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신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제조식 자체가 다른 분들이 만들어놨던 제조 일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제조식 자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이 수치를 넣고 제조를 하게 됐을 때 이 캐릭터들이, 이 인형들이 나오는 제조식이라고 합니다. 도감들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도감을 조금 숨겨놨어요.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에 가보시면 그 다음 탭에 도감이 있습니다. 도감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형들이 있어요. 총기류별로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음성 다운로드를 따로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왜 음성이 없나, 성우가 왜 녹음을 안 했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아직 한국 성우들을 녹음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일본어로 돼 있는 일본 성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본 성우분 목소리가 이 게임 자체에는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있다. 暇なの? そんなにジロジロ見だ。ダーリンなら別にいいんですけど. 자,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럼 제가 제 주관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눈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일단 원화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눈 호강은 제대로 시켜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턴제 게임 안에 전략적인 부분을 넣어줘서 전체적인 맵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익숙한 탱커, 딜러 등의 직업군이 총기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 바뀌는 게 아니죠. 총기류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죠.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도 인정하실 뽑기 부분입니다. 게임 안에서 획득 가능한 4가지 재화를 이용해서 원하는 제조식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무과금도 노력을 하면은 덱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외에도 사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시간 플레이 해본 것만으로 소녀전선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일단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녀전선을 즐기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소녀전선에 대한 제 체험기고요. 체험한 느낌일 뿐이니까 맹목적인 믿음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ATV에서는 다른 게임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게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게임을 한 번씩 꼭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깨말무신 에헤TV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헤TV였습니다. 여러분, 에헤요.